이러한 상황에서 시티는 사이드에서 활로를 찾아야 했지만 윙어가 없고 센터백 성향의 풀백들이 사이드 폭을 벌리는 구조에서 시티는 레알의 사이드를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바페가 해트트릭을 성공시킨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은 4-2-3-1 내지는 4-3-3을 기반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맨시티는 4-4-2를 기반으로 빈도안이 전진하여 다이아몬드 4-4-2 수비를 갖추면서 레알의 중앙 진입을 막고 사이드로 볼을 유도했는데요. 하지만 애매한 강도의 맨시티의 전방 압박은 사이드에서 레알을 에어싸기 어려웠고, 레알은 사이드에서 발베르데가 직접 볼을 몰고 치고 나오거나 적절한 중장거리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고, 반대편에선 맨디, 벨링엄, 비니시우스, 은바페 등이 적절한 로테이션을 가져가며 맨시티의 압박 구조를 깨트리면서 홈에서 수월하게 시티의 압박을 풀어내고 빌드업을 전개하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특히 고정적인 포지셔닝을 통한 뚜렷한 구조를 갖지 않는 대신 유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서로의 자리를 맞바꾸며 상대 수비 구조를 깨트리는 안첼로티의 로테이션 전술이 자리를 잡으면서 벨링엄,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은바페로 이어지는 막강한 공격진의 화력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또 급할 것이 없는 레알은 무리하지 않고 템포를 조절하며 볼을 돌리는 경기 운영을 적절하게 지속하면서 맨시티의 힘을 빼뜨렸습니다. 맨시티가 4-4-2 수비를 통해 중앙을 막아선 뒤 레알의 빌드업을 사이드로 잘 몰았지만 압박의 강도가 다소 느슨했고, 발베르데가 직접 볼을 운반하여 압박을 풀어냅니다. 역시 사이드로 레알의 빌드업을 유도하지만 발베르데의 정확한 중장거리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는 레알입니다. 이번엔 맨디에게 볼이 빠질 때 벨링엄이 사이드로 빠지며 니코 곤살레스를 끌어들이고, 이어서 세바요스까지 귄도안을 끌어들이면서 중앙에 생긴 공간으로 내려서는 비니시우스에게 연결, 다시 뒤로 볼을 뺀 뒤 사이드로 빠진 벨링엄에게 볼을 연결하면서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맨시티의 압박을 풀어내는 레알입니다. 사이드에서 추아메니가 볼을 내주고 전방으로 전진하고, 벨링엄이 호드리구에게 볼을 내줄 때 전방으로 전진한 추아메니가 그바르디올을 끌고 들어가면서 호드리구가 치고 들어갈 공간을 창출, 박스까지 몰고 들어온 호드리구가 은바페에게 내준 뒤 마무리 슈팅까지 이어갑니다. 전반 시작 4분도 되지 않은 시점, 아센시오가 볼을 몰고 전진하면서 시티 압박 라인을 뒤로 밀어내고 추아메니가 센터백 자리로 내려서는 로테이션을 가져갑니다. 이후 자리를 정비할 때 미드블록의 간격은 촘촘하지만 전방에서는 압박이 느슨하고 후방에서는 라인이 너무 높아 상대 롱볼의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맨시티의 약점이 다시 반복됩니다. 아센시오의 롱볼을 쫓는 과정에서 후벤 디아스의 실책이 겹치고 은바페가 에데르송의 키를 넘기는 슛으로 이른 선제골에 성공합니다. 전반 33분 맨디에게 빌드업이 연결될 때 세바요스가 사이드로 빠지며 상대를 끌어들이고 중앙에 추아메니를 거쳐 반대로 볼을 오픈합니다. 이어서 호드리구가 사이드로 연결한 뒤 전방으로 전진, 포켓 애매한 공간에서 벨링엄이 프리로 볼을 연결받고 아케와 그바르디올이 끌려 나올 때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들어온 뒤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비니시우스에게 연결하고, 이때 전진하던 호드리구가 크로스로 박스로 전진합니다. 3대2 상황에서 호드리구가 프리로 볼을 연결받고 후사노프가 2대1이 걸릴 때 은바페에게 연결, 은바페가 그바르디올을 따돌린 후 득점을 터뜨리며 역시 후방에서부터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통한 빌드업, 그리고 전방 벨링엄,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은바페로 이어진 공격 조합을 통해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레알입니다. 은바페는 첫 골은 중앙 공격수, 두 번째 골은 왼쪽 공격수, 후반에 터진 세 번째 골에서는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서 득점을 터뜨리며 레알의 로테이션을 통한 공격에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친 맨시티의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팀의 주포 혼란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평소와 다른 전술을 준비했는데요. 레알과 뉴캐슬전 두 경기 연속으로 가동한 2-3-5 공격 구조를 포기하고 공격 시 윙어로 나선 베르나르도 실바와 포든이 8번 자리로 들어오고 마르무시아 사비뉴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4-2-2-2의 공격 구조를 들고 나온 맨시티입니다. 중원에서 박스 형태를 통해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전방에서 혼란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장 공격력을 갖춘 선수 2명을 투톱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맨시티의 이러한 전술 변화는 레알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알은 4-4-2 미드블록 내지는 로우블록을 갖추며 홈에서 앞서 나가며 급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자제하며 간격을 좁게 하고 중앙을 두텁게 유지했는데요. 때문에 맨시티는 레알의 중앙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평소 시티답지 않게 중앙에서 수차례 볼이 끊기며 볼 소유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티는 사이드에서 활로를 찾아야 했지만 윙어가 없고 센터백 성향의 풀백들이 사이드 폭을 벌리는 구조에서 시티는 레알의 사이드를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투톱 마르무시와 사비뉴가 사이드로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사이드에서 센터백을 등을 지며 볼을 받게 되는 공격은 영향가가 없었고 특히 마르무시는 아센시오에게 철저히 봉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처진 점수를 따라잡기 위해 득점이 급한 맨시티가 0.05의 기대 득점이라는 처참한 공격력을 보이며 전반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결국 변화를 가져가는 맨시티인데요. 선수 교체는 없지만 포든이 투톱으로 전진, 사비뉴가 레프트윙, 베르나르도 실바가 라이트윙으로 자리를 맞바꿨고 공격 시 그바르디올은 그대로 전진하여 폭을 벌리지만 후사노프는 후방에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3백을 구축했으며 베르나르도 실바가 우측면 폭을 벌리고 사비뉴와 포든이 좌우 8번 자리, 마르무시가 최전방에서는 3-2-5의 구조로 변화를 줬습니다. 크랙 유형의 사비뉴가 사이드 폭을 벌리지 않고 여전히 혼란의 공백으로 전방의 공격력을 위해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전반전보다는 공격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바르디올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폭을 벌린 사이드에서는 여전히 상대를 흔들지 못했고 혼란의 부재로 버텨주는 힘이 부족한 전방은 레알의 견고한 수비에 막히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방으로 배치된 포든을 필두로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여 레알의 롱볼을 유도하며 역시 전술 변화의 효과를 보긴 했지만 시티의 압박이 더 강해지자 레알은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며 시티를 끌어들인 뒤 전방의 넓은 공간을 포드리구,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을 통해 공략했습니다. 결국 역습 상황에서 시티의 수비 라인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바페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은 뒤 왼발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에 성공합니다. 경기의 판세는 기울어졌고 맨시티는 골대를 맞고 나온 마르무시의 프리킥을 니코 곤살레스가 마무리하며 한 골을 만회하지만 경기는 3-1 레알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공격진의 조화와 음바페의 화력에 불이 붙으며 난적 맨시티를 잡고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맨시티는 부진한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르디올라 커리어 최초로 챔스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